안녕하세요. 모트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저는 폴란드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그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남쪽으로 버스로 한 2시간 정도 내려와서 있는 스트라우비체라는 도시인데, 여기에 만 트럭, 독일 브랜드죠. 폭스바겐 산하의 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만 트럭 버스의 만 버스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사실 제가 버스는 잘 몰라가지고 트럭도 만드는 공장을 한 번 정도 가본 적이 있고, 사실 버스 만드는 공장은 처음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버스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한번 좀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내에 이제 만 버스가 조금씩 국내에 수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입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 버스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상세하게 모든 공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공장 안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깐 인사드리고 안에 제작 공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영상과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라우비체는 전체 인구가 약 4만 정도인데, 이곳 만버스 공장에 약 3,500명 정도가 근무할 정도로 스타라우비체에 있어서 이 만버스 공장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시설이기도 합니다. 스타라우비체 공장은 1920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무기와 탄환을 만드는 공장으로 설립이 되었다가 1947년 이후에는 트럭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오랫동안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초반까지 트럭을 생산을 했었고, 이 트럭들이 중동 쪽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1999년부터 많이 이곳을 인수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트럭 엔진과 부품들을 만들다가 버스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입니다. 근데 2003년부터는 버스의 셰시를 생산해서 여러 다른 공장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2007년부터는 아예 지금까지 만들던 트럭을 완전히 생산을 중단하고 이곳 스타라우비체 공장은 버스만 중심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각종 부품들, 또 완성된 셰시, 그리고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 바디를 갖고 와서 이곳에서 완성차까지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가 2014년부터는 아예 버스의 바디까지 이곳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체 만 트럭 버스 생산 설비들 중에서 가장 큰 버스 공장이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완성된 버스가 1,800대, 그리고 셰시만 생산한 것이 1,156대가 생산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유럽은 물론 중동, 싱가포르 등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최근에 만버스가 수입이 되고 있죠. 한국에 들어오는 만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라우비체 공장에서 셰시만 생산을 하고요. 그렇게 생산된 셰시를 스페인으로 보내서 스페인에서 바디를 완성해서 한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굳이 이곳에서도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데 스페인에서 완성시키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만드는 차의 규격이 우리나라 규격과 맞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바디 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만버스의 바디를 만들어 오던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곳을 통해서 한국 규격에 맞춰서 바디를 만들고 완성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긴 한데 지금 외부 업체이긴 하지만 스페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만버스 같은 경우에는 만버스 본사에서 직접 품질 관리를 하고 실제로 만버스 이름으로 수출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럽을 제외하고 만에서 직접 품질을 보증하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한국에 들어오는 버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만버스는 이곳 스타라우비체 외에 현재로는 터키 앙카라에 주로 관광버스를 생산하는 공장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는 특장 공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기준으로 본다면 이곳 스타라우비체와 터키에서 완성된 버스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셰시와 완성차를 합쳐서 만버스에서 만드는 버스가 총 연간 8,000대 정도 되는데, 이곳 스타라우비체에서 약 5,000대 이상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만버스 중에서 이 스타라우비체가 가장 크고 핵심되는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버스는 현재 하루에 셰시를 한 7개 정도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2교대로 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12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버스를 생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버스는 생산 방식이 승용차와는 많이 다릅니다. 승용차는 대부분 이제 모노코크 타입의 바디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구조가 많이 다르고요. 프레임 바디를 쓴다는 측면에서는 트럭과 일부 비슷한 면도 있긴 하지만 트럭과도 또 상당히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트럭 공장은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버스는 처음이어서 저도 상당히 좀 신선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고요. 자, 버스는 모노코크 방식으로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되면 이 큰 차체에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이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차체 강성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프레임 위에다가 바디를 얹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 바디도 일반 승용차의 그 철판을 찍어서 만든 바디 수준이 아니고 보통 경주용 차를 보시면 안쪽에 그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쇠파이프로 만든 그런 골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버스의 바디도 이 스페이스 프레임을 짜놓은 것처럼 바디 전체가 강철 골격으로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외피와 바닥과 기타 전장 부품들을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프레임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각종 부속들을 거기에다가 용접을 통해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진과 변속기와 엑스를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상태로 일단 주행이 가능하죠. 엔진 변속기 있고 엑셀에다가 휠 타이어 장착하고 핸들 달려 있으면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작업을 위해서 조금씩 이동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는 공장 내에서 시속 5km 정도로 운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 프레임은 그 저상 버스, 로우 플로우라고 하는 저상 버스가 있고 하이 플로우라고 하는 약간 높은 일반 버스가 있는데 그 프레임의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내에서 저상 버스는 흰색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프레임이 워낙 무겁긴 하지만 그 하부 작업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프레임을 뒤집어 가지고 하부에다가 부품을 장착하거나 용접을 하거나 작업을 하기 용이하도록 그래서 프레임을 뒤집어서 작업하는 공정도 있습니다. 만트럭과 버스에서는 디젤 엔진 그리고 가스 엔진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만트럭 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엔진은 전부 6기통 엔진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V6가 아니고 직렬 6기통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저도 공장을 다니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이 직렬 6기통이다 보니까 이거를 버스의 경우에는 이 실린더를 세우지 않고 눕혀서 엔진을 눕혀서 장착을 하더라고요. 이 버스 뒤쪽에 실린더가 누워있는 형태로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신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포르쉐의 그 수평대양 6기통처럼 눕혀 있는 거긴 한데 실린더가 3개씩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고 6개의 실린더가 나란히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역시나 그 실린더 위쪽 엔진 윗부분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실린더를 이렇게 눕혀서 장착하게 되면 그 위에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게 확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장착된 버스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도 저희 시내버스처럼 뒤가 많이 높지 않고 그렇게 살짝만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버스 형태에 따라서 혹은 이제 그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서 눕히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엔진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ZF 제품이나 아니면 호이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철 프레임뿐만 아니라 바디를 구성하는 뼈대도 전부 다 사각 파이프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각 파이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용접을 해가지고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사각 파이프의 이 강철 뼈대가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먼저 사각 형태로 접은 다음에 그 이어지는 부분을 용접을 해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각 파이프 자체를 이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사이즈가 정말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모양의 사각 파이프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용접해서 서로 이어 붙이는 거죠. 이런 거는 프레스로는 제작이 안 돼요. 보통 승용차 쪽에서는 어떤 형태의 철판 부속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프레스로 찍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쓰이는 부속 같은 경우는 워낙 두꺼운 강철을 사용하다 보니까 절단과 또 그 나사를 받기 위한 구멍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레이저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르고 구멍을 내고 이렇게 해서 부속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디는 앞면 그리고 좌우, 옆면, 뒷면, 윗면을 각각 먼저 따로 제작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연결해서 용접을 해가지고 전체 큰 틀의 바디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이 끝나고 나면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좀 틀어진 부분이 있는지 교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디의 형태는 뭐 일반 버스도 사이즈별로 굉장히 다양해요. 또 굴절 버스도 있죠. 또 2층 버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디 형태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공장 내에서 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디 뼈대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뼈대를 다음 공정으로 이동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밀고 다녀요. 바디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방청 겸 도색을 해야 되는데 이 큰 바디를 통째로 방청제와 페인트가 들어있는 대형 풀에다가 넣었다가 꺼내는 방식으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약 10에서 12년 정도 방청을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청이 끝난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이음매라든가 또 많이 사용되는 부분에는 추가 방청이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추가적으로 도색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철골 바디가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다가 이제 외피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바닥을 깔고, 또 내실내 배선 작업을 하고, 내피를 붙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뭐 등이라든가 시트라든가 각종 부품들을 장착을 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버스의 경우에는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요구사항이 정말 다양해가지고 그 요구에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리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종류, 많은 모양의 유리창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버스가 완성이 되면 이제 시험 주행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고객의 인도가 되는 거죠. 지금 만버스에서는 하반기부터 전기버스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기버스 개발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뭐 배터리의 용량이나 모터의 출력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생산을 할 계획인데,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바닥에 장착이 되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위에 장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양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은 뭐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전을 하게 되고, 주행거리는 약 200에서 250km 정도를 주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뭐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각 고객사가 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겠죠. 장거리를 많이 뛰는 버스도 있을 수 있고 짧은 구간을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각각 맞춤으로 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스타라우비체에 있는 만버스 공장을 방문해서 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와, 정말 버스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새삼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은 승객들이 탑승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정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를 정말 튼튼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고객사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버스가 제작되고 있다는 점들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이 공장에서 만드는 버스 자체가 품질이 더 좋은데, 근데 한국에 들어오는 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셰시만 만들고 그거를 스페인에 가져가서 스페인에서 다시 만들어서 들어온다는 그 과정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국내 규정과 잘만 맞다고 하면 이 스타라우비체 공장에서 아예 완성차를 만들어서 국내에 들어온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뭐 그 스페인에서 제작된 부분도 만트럭에서 완전히 품질을 보증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뭐 향후에는 이곳에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긴 하겠죠. 근데 그러자면 뭐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들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에 좀 더 다른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한국에도 버스를 만드는 공장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만들어진 셰시를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서 바디를 만드는 건 어떤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에 미넨에 가서 트럭을 만드는 공장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